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전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이태진 씨가 쓴 책 지식인 안중근 독후감 및 비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매국노 고종 저자를 망발이라고 비난한 서문, 그리고 안중근이 입은 수의를 어머니 조 마리아가 지어서 보냈다는 사진 설명, 마지막으로 안중근의 저격 위치를 새로 찾았고 왕비 민씨, 명성황후가 피살된 위치를 자기가 찾아냈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등장하는 중국 지식인 양계초 혹은 양치차오와 안중근의 관계에 대해서 이태진 씨가 주장하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지식인 안중근입니다. 그리고 양계초는 근대 중국의 사상적 기반을 닦은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이태진 씨는 이 양계초와 안중근을 동급으로 만들어서 안중근 또한 양계초에 버금가는 지식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태진 씨는 아주 희한한 날조를 감행합니다. 일본의 망명 중이던 양계초가 중국 여순에서 열린 안중근 재판을 참관했다는 겁니다. 이태진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 근대사를 다시 써야 할 중대한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태진 씨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실을 혼자 알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날조와 게으름이 만든 망상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다른 사학자들이 일일이 공략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허술하고 공부를 하지 않은 망상인지 이태진 씨 본인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계초의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이 망한 것은 실로 한국 황제가 망하게 한 것이다. 대략 역대 만국 군주의 악덕을 한 황은 거의 다 가지고 있었다. 이 글은 양계초가 1910년 9월 14일 국풍보에 발표한 조선 멸망지 원인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양계초고 발표한 매체는 그가 창간한 국풍보입니다. 국풍보는 중국 상해에서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양계초는 당시 일본에 망명 중이었습니다. 양계초는 일본에서 원고들을 모아서 편집한 뒤 편집본을 상해로 보냈고 동료들이 이걸 모아서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양계초가 중국으로 귀국한 해는 중화민국 건국 이후인 1912년입니다. 이게 지식인 안중근이라는 책을 보겠습니다. 이 책의 211페이지에는 1910년 안중근 공판정 방청석에 앉아있는 양계초라는 사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마가 넓은 사람을 양계초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진단학부에 기고한 논문 안중근과 양계초 근대 동아시아 두 개의 등불에서는 추정으로 끝난 글이 이 단행본에서는 확정으로 판단한다고 바뀌었습니다. 볼까요? 첫째, 그때 양계초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국풍보 발행을 위해 망명지를 떠나 상해를 왕래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국풍보 발행지는 상해였지만 양계초는 일본에서 이걸 편집했습니다. 안중근 공판을 방청했다는 주장이 맞다고 우기기 위해서 이태진 씨는 이런 황당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적 계획을 주장하던 양계초는 청나라 정부의 위협을 피해서 일본으로 갔고 계속되는 위험 속에서 일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창간한 잡지 편집도 원격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양계초가 죽음을 무릅쓰고 여순까지 갔다는 사료가 있다면 아무도 모르고 혼자 알고 있는 그 사료를 내놔야 합니다. 이건 중화민국 건국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료입니다. 안중근 공판을 양계초가 구경할 물리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태진 씨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1910년 2월 28일자 국풍보에 안중근 사형 기사가 있는데 이게 현장감 있는 글이니 공판을 본 양계초가 썼다라고요. 이에 대한 근거도 제시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상상에 불과합니다. 둘째, 1903년 양계초 사진과 1910년 2월 공판정 사진에 있는 저 대머리를 비교해보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머리라고 죄송합니다. 청나라 전통 변발 아니면 머리가 없습니다.
큰 눈을 빼고 뭐가 같은 인물인가요? 1903년, 1905년 사진과 비교해보면 더 확인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남 모르는 거 다 찾아내는 천재라고 자칭하는 패턴은 176페이지에도 똑같이 보입니다. 이태진 씨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중근이 일본인에게 써준 유목에도 근배라고 적은 것은 황제의 신변이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유추할 때까지 이 점을 누구도 깨치지 못했으니 그 의도는 주요한 셈이다라고요. 안중근이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상징을 100년 뒤 자기가 찾아냈답니다. 그러니 안중근이 얼마나 교묘하게 암호를 썼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료나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걸 자기가 알아챘다는 거죠. 1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암호를 풀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오직 이태진 씨 본인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본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저렇게 자기 편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태진 씨 학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떠나서 양계초가 써놓은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에 따르면 안중근이 사형 판결을 선고받던 양력 2월 14일 양계초는 큰딸 하나에게 줄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책 해당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진 씨는 사진을 찾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일본 국회 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사진을 몇 장 넘기다가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양치차오가 틀림없어 보이는 사람이 손으로 가볍게 턱을 고이고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이무력 양치차오는 망명지 일본의 거주지에 갇혀있지 않고 모국의 상하이를 왕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각주 15에 이태진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된 후 이 방면 정문 연구자인 도진순 교수가 양치차오의 고배 체류 일기인 쌍도각 일기로 류순 공판정 참가 여부를 점검해 보기를 권했다. 귀중한 조언으로 생각되어 은빙실 합집에서 본 일기를 찾아 분석한 결과 양치차오가 류순 법정에 갔을 가능성은 엄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이 논고 양치차오의 쌍도각 일기와 안중근 공판은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국풍보라는 신문에 나온 공판 기사를 인용한 뒤 이태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현장감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이 기사는 양치차오가 국풍보 기자로서 류순 지방법원의 안중근 재판정을 직접 취재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한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태진 씨는 국사편찬위원장과 서울대 교수라는 무거운 직함을 무기로 독자들을 함부로 이따위로 농락하지 마십시오. 상해에서 발행된 국풍부가 고배 망명 중인 양교치의 원격 편집으로 제작됐다는 사실은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진은 망명객인 양계초가 수시로 중국을 드나들었고 안중근 재판 기간에도 여순에 갔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도진순이라는 전문가 조언에 따라 자기가 양계초가 고배 시절 쓴 일기, 쌍도각 일기를 분석하니까 가능성이 엄존한다고 파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풍부 기사도 양계초가 직접 참관해서 쓴 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쌍도각 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쌍도각 일기는 양계초가 일본 고베의 망명 중 쌍도원이라는 곳에 살면서 쓴 기록입니다. 자, 이제 선통 2년 1910년 정월치 일기 발제본입니다. 1910년 음력 정월 1일 양력 2월 10일 새벽에 일어나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며 부모님께 새해를 축하드리다. 예가 끝나고 신경을 필사해 만수무강을 빌다. 1월 5일 2월 14일 11시 기상 공주비 반주를 베끼고 신문을 읽다. 오후에 큰딸 하나를 위해 예형관 문관 찻집을 쓰다.
1월 16일, 양력 2월 15일 화요일 9시 기상. 공주비 반주를 베끼고 신문을 읽다. 어제 신문에 적혀 있기를 소주에서 군인들이 미국인을 괴롭힌 이유가 연극을 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병사 훈련이 졌다이라니 통곡할 지경이다. 일본 신문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한인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 공모자 3명은 1에서 3년형을 내렸다. 중근은 일찍이 미국에 유학하여 지혜가 깊고 용기 또한 깊다. 이토를 수천리조차가 인력에 죽이고 체포된 지 수개월이다. 공판이 여러 차례 진행됐는데 오늘로 끝났다. 판관이 일찍이 묻기를 왜 도주하지 않았는가, 체포됐을 때 왜 자살하지 않았는가 하니 중근이 대답하였다. 나는 광복군의 중장이니 어찌 달아날 궁리를 하겠는가. 내 한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 고국에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어찌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시궁창에 빠지리요. 그리고 나는 일본의 강폭함을 천하의 귀에 폭로하기는 원했을 따름이다. 사형 선고를 듣고서 얼굴빛도 변하지 않았으니 일본인들도 일어나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오호라 참으로 나나로다. 1월 7일 양력 2월 16일 수요일. 동생 덕유가 도쿄에서 왔다. 1월 8일 2월 17일 목요일. 공주비 반주를 베끼고 신문을 읽다. 전에 듣건대 한국의 협객 안중근 어머니가 너는 아름답고 깨끗하게 죽으라, 명문에 흠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중근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오, 만국을 기도하지 않는 저 여유, 곧 맹박 모자를 보는 것 같다. 한국은 이로써 망하지 않겠도다. 13일 2월 22일 화요일 금상 만수절이다. 하지만 대상 25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조정에서도 축하를 하지 않다. 11시 기상, 장천비 2주를 베끼다. 신문을 읽다. 저녁에 성제를 기념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다. 적당히 취했다. 서로 농담을 나누며 놀았다. 이 일기 내용 어디에 이태진 씨 주장처럼 안중근 공판 기간인 양력 2월 7일에서 14일에 양치차오가 리순 법정에 갔을 가능성이 엄청난 기록이 있는 건지요. 양계초는 가족이랑 놀고 딸에게 글을 써주고 동생이 도쿄에서 오고 선통제 생일날 저녁에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안중근에 관한 글이 2군데나 있는데 이 모두 신문을 보았다로 시작해서 라더라로 끝납니다. 신문에서 읽고 이를 인용한다고 분명하게 일기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이태진은 무슨 엄청난 증거를 보았다는 말인가요? 이 문을 보긴 했는지, 읽을 줄은 아는지, 아니면 찾기는 했는지요. 저는 보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보지 않고 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망상에 불과합니다. 안중근이 사망 판결을 선고받은 양력 2월 14일 양계초는 큰딸 하나에게 줄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태진 씨가 실제로 일기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장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망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장 제목은 안중근과 양치차오의 공유 사상 체계입니다. 안중근과 양계초를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독자들에게 사실인장 풀어놓은 겁니다. 망상의 근간 농락이라고 저는 화근합니다. 이제 저자가 이 사진을 발견한 이래 8년 동안 무슨 공부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계초 관련 논문을 이태진이 발표한 시점은 2016년입니다. 제목은 안중근과 양계초, 근대 동아시아의 2개의 등불이고 발표한 학술지는 진단학보 126집이었습니다. 그 논문과 이 단행본 지식인 안중근에 실린 글은 99%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결정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2014년 원 논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판정을 직접 취재하고 쓴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강하게 해준다. 여순 재판정 사진에 양계초로 보이는 인물에 대한 이상의 설명은 아직은 추론을 확실하게 떨치지 못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더 확정적인 자료의 출현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그런데 이 8년 뒤 나온 이 단행본 해당 부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판정을 직접 취재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한다. 량치차오 판단과 관련해서는 곧 이 시기에 량치차오 일기인 쌍도각 일기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강하자고 한다. 추론에 지나지 않던 양계초 사진설이 8년 만에 저자에 의해서 확정된 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자 본인이 쓴 각주 15에 따르면 저자는 이 논문이 발표된 후 도진순의 조언으로 알게 된 쌍도각 일기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거짓말로 보입니다. 본 흔적이 없습니다. 각주에는 읽었다고 주장하면서 엄존한 증거를 찾았다고 해놓고 정작 본문에는 곧 이 시기에 양치차오 일기인 쌍도각 일기의 내용을 분석 보강할 예정으로 적어놨습니다. 논문 발표 후 8년이 지났습니다. 봤다는 말인지 안 봤다는 말인지 본 게 망상인지 안 본 게 망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양계초는 안중근 재판 기간 동안 고베에서 붓글씨를 쓰고 신문을 읽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고 썼습니다. 손오공이 아니라면 여sun을 다녀올 이유도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 후속 연구 없이 학계가 검증 가능한 논문에는 추정이라고 소개해놓고 일반 대중에게는 간증지로 적어놨습니다. 이 무슨 오만입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쌍도각 일기에는 안중근 공판 기간 양계초가 고베에서 가족들과 있었음이 명명백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태진이 양계초로 주장한 사진 속 인물, 변발 혹은 100번 양보해서 대머리, 양계초가 아닙니다. 망상에 불과합니다. 둘째, 이태진의 지식인 안중근은 이런 망상과 사료 오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와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권위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망상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런 게 바로 사이비 역사, 유사사학입니다. 부디 아무도 이 책을 읽지 않도록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뒤끝 가득한 사족을 덧붙입니다. 저자 이태진 씨는 이 책머리에서 매국노 고정 필자인 저를 이만저만한 망발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책은 그 이상입니다. 망발 차원을 넘어섭니다. 할 말 있으면 이태진 씨는 무례하기까지 한 제 판단에 반론을 해주십시오. 독자들을 동물 취급하지 마십시오. 독자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리고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동물 취급을 하면서 자기 망발을 이렇게 퍼뜨리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태진 씨가 이런 망상을 근거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종입니다. 안중근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본인이 존경에 맞지 않는 고종을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는 역사 박종우입니다.